네, 테이라이브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설 연휴 끝나고 좀 다시 올 한해 사업하려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요새 그 며칠 전에 정기총회 하셨죠? 네,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주로 어떤 거를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나요? 시민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나 청주시 단체장, 의회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권력 감시에 대한 역할이 시민단체 본연의 업무가 아닐까 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새 그 뭐 거버넌스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조류가 있다 보니까 네. 시민 단체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주어진 기능 중에 하나인 이 권력 감시 이런 게 좀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 하여튼 경실련은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네, 협력할 점은 협력하고요. 비판할 점은 좀 강하게 비판하는 경실련이 되도록 올해도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요새 화두가 됐었던 예타 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심사를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이제 120km에서 시속 230km로 고속화하는 이 사업이 이제 예타 면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환영 일색이 됐는데 유일하게 뭐 충북청은 아닙니다만 경실련이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직접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의 중앙경실련에서 반대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으로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역시 좀 예산 낭비 우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토건 네. 사업에 치중했던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리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집권 기간이 흐르면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토건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경실련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되어서 좀 중앙 차원에서는 좀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워낙 좀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지만 그래도 저희도 지역 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이시종 지사가 뭐 그거 면제됐다고 이제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의 원로급 인사가 바로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치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걸로 비쳤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 예타 면제가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부득이한 선택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있는데 이 충북선이 될 건지 고속화된다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균형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단양이나 보은을 청주처럼 만드는 걸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청주를 서울이나 부산처럼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균형 발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의 목표나 그림이 무엇인지 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고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말인데 예타 면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타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취지를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한 건씩 그 조단위의 사업들을 일시에 면제를 해준다면은 예타가 갖고 있는 기본 취지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역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실련도 지역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최근에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통시설 용지가 있어요. 한 12,000평 정도 되는 거. 그게 거기에 붙여서 9,000평을 추가로 유통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시민들도 뭐 적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경실련이 보시기에 지역 상권 이런 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저희는 꾸준하게 이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에 안 좋다는 점을 꾸준하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을 추구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를 왜 만드는지 저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가 특정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또 한쪽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네.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노폴리스라는 산업단지를 왜 만드는지 가끔씩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원래 이제 산업단지가 기본이고 그런 산업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분들의 그렇죠. 생활 여건을 그분들도 뭐 쇼핑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거기서 사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상업시설 차원에서 유통부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아파트 분양이 잘 되냐 마느냐 잘 되면 과열이고 잘못되면 미분양이라고 또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 유통부지 관련해서도 워낙 규모가 크고 상징성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오면은 지역 상권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테크노폴리스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인 기업을 유치해서 청주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좀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나 테크노폴리스 사업단에서 하는 말이 일정 부분 맞는 점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는 이제 뭔가 이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싸게 분양을 하려면은 다른 곳에서 뭔가 돈을 벌어야지 이제 싸게 땅을 분양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제 결국 아파트를 분양하고 유통부지를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 본말이 전도됐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유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유통부지 자체에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면은 청주 테크노폴리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산업단지가 마찬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통부지에 뭐 지금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이 뭐 계획대로 2배가 되면 네. 그러면 뭐 복합 쇼핑몰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저희도 크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막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대기업이 편리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면 어떠한 형태로도 피해는 오겠지만은 피해를 받을 때 받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같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좀 지역 경제 전반을 위해서 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왜 막느냐, 네, 쇼핑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줘야 된다, 넓게 네. 해줘야 된다. 청주시가 8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맨날 대전, 세종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막는 거는 대기업이 독점하는 유통 구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유통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 네. 하지만은 대기업이 모든 것을 청주에 있는 모든 상권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지 대기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왜 반대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대규모 쇼핑몰을 짓고 거기서 끝나면은 저희가 반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 들어와서 안착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노브랜드와 같은 중소형 규모로 청주시 지역의 다른 상권에 진출할 것이고 또 편의점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또 골목 구석구석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나의 복합 쇼핑몰 크게 짓고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라고 신세계가 모장만 한다면 그거는 뭐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리 여기가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1년 청주 시민 모두가 1년 365일 거기에서 쇼핑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다행인데 결코 거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진출을 하면은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않고 청주시에 있는 모든 유통망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평범한 시민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쇼핑의 편의성을 외치는 소비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뭐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측이 만약에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그런 거대한 복합 쇼핑몰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 인터넷 상권 다 장악할 겁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나마 남아 있는 약간의 그 전통 시장의 활성화 노력 또 뭐 기존 상권의 그런 자구책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복합 쇼핑몰은 전통 시장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그 일반 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더 줄 가능성이 네. 큽니다. 전통 시장은 이미 이제 고객층이 상당 부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 있는 전통 시장 아닌 분야에 지금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네.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하남인가요? 어디 있는 거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네. 갔더니 엄청 크고 거기에 그 쇼핑몰 그러니까 뭐 노브랜드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네. 되게 많더라고요. 가보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물건들하고 전통 시장의 물건들은 확실하게 다르긴 다릅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면 아마 아파트 상가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청주시에서 정말로 최첨단 뭐 기술력을 가진 뭐 일부 반도체 설계자나 네. 뭐 제약회사 이런 곳에 다니시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은 이런 쇼핑몰에서 자유로운 분은 제가 볼 때 청주시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 복합 쇼핑몰이 공룡 유통업계의 공룡 중에 공룡인데 이 공룡이 이제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네. 청주 오면은 이거 골목 뭐 큰 길 가리지 않고 예, 싹쓸이 할 가능성이 큰 거 높습니다. 작은 거 가리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의 자본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쇼핑몰의 피해가 크고 기존에 안 그래도 뭐 대형마트, 대기업 마트에 의한 피해가 큰데 이런 상권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면은 제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뭐 계속 외치고 다닐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경제가 크게 성장할 시절에는 뭐라도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입버릇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주 정도만 해도 앞으로 인구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은 물론 세종시로 뭐 유출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청주시 인구는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충북의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걱정이지 청주만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정부나 자치단체를 향해서 정책 하나 실행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갖거나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적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정책 하나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도 뭐 대형 쇼핑몰에 온다고 해서 자기 삶의 질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뭐 현실의 근거에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 쇼핑몰을 저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힘이 점점 커지면은 네. 궁극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부 규제가 먹히고 약간 대기업 아닌 유통시설도 살아있기 때문에
멈칫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중소규모 유통망이 없어지고 대기업 하나 몇 개만 남는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정부의 규제나 시민들의 저희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요구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사태만은 저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대기업 쇼핑몰이 입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나 시민들, 자치단체 또 시민들도 어쨌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관심이 뭐 없진 않습니다만 이 전통시장 청주 지역의 그 전통시장 옆에 있는 데서 뭐 SSM이 입점을 하는 이제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협약서를 써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저 비판적인 성명도 발표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 분평동의 원마루 시장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심천 건너편에 이제 방서지구 아파트 단지에 GS 계열의 슈퍼마켓이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공교롭게도 거리가 이제 1km 이내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원마루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런 1km라는 거리 제한은 이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원마루 시장에서 상인 회장과 그 상인분들이 이렇게 원마루 시장의 상생 발전 기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이제 허가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했었고요. 이제 가운데 무심천이 있고 서로 이제 상권이 다르기 때문에 1km 이내라고는 하지만은 원마루 시장 입장에서는 뭐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 측에서 저번에도 우리 테이라이브에 나와서 이제 상인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SSM도 영향을 주지만 마트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이 그 전통시장에 양쪽 입구를 꽉 막고 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너무 전통시장이 그걸 뭐 SSM에 대해서 그걸 뭐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통시장이 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예, 그 몇몇 대규모 이제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나마 그런 곳은 낫지만 나머지 좀 중소규모의 전통시장들은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청주시라든가 자치단체에 진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보자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청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조직이 있었어요. 네.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예. 이거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발전협의회에 여기 경실련이 들어갔다 빠졌다면서요? 예, 저희는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 노력을 해야 될 청주시가 조직도 없애고 뭐 관련 단체도 빼고 뭐 이런 공교로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청주시가 직접 없앤 거는 아니지만은 없어지는 걸 좀 방조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주시 전반에 대해서 좀 그 시에서 어떤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각 시장별로 뭔가 요구하고 있으면은 약간의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좀 작은 단위에서의 사업만 진행되고 있지. 청주시 전체 전통시장이라든가 청주시 전체의 서민경제, 중소상권을 위한 어떤 큰 그림 없이 개별 사업, 그것도 전통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전통시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시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에게 갈 수 없고 법인에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중소상인 지원금의 거의 대부분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상징성은 있지만은 전체 자영업자의 거의 극히 일부입니다. 1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 너무 좀 무계획적으로 좀 청주시가 파편적인 지원만 좀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원마루 시장 같은 경우 다시 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원마루 시장 자체는 그걸 허가해줘도 상생 기금을 받고 허가해줘도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좀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원마루 시장 아닌 곳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km 이내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전통시장 스스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선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마루 시장은 무심천이 가운데 있어서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 1km 이내 혹은 1km 조금 바깥에 들어오려는 대기업 유통시설을 막기 위해서 많이들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고요. 또 하나는 1km 이내도 허용하면서 1km 바깥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복합 쇼핑몰은 이제 거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들 되게 큰 주차장을 갖고 있고 편의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km, 2km 이 거리 제한은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인데 원마루 시장의 이 합의는 거기에 그런 1km 바깥에 들어오는 대기업 쇼핑몰을 막는데 원마루 쇼핑 이외 다른 지역에서 그런 노력에 좀 큰 찬물을 끼얹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서민 경제를 좀 살리고, 네.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그래서 대기업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닌, 뭐 좀 나눠 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해답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청주 시민이 어느 정도 선에서의 경제, 그러니까 기업 유치와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편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부담에 대한 유치된 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함께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뭐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이겠지만 이것이 뭐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그 지역 경제 살리기, 또 지역 경제 공동체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